안녕하세요, 빌딩 예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막 준공된 정말 괜찮은 신축 건물이 나와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설릉역 이면인데요. 여기 테헤란로, 이 설릉역 이 인근이 이 강남 내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고, 좀 이런 활발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시설이나 서비스 인프라가 정말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테헤란로 이면으로 들어가면 이 부근에서 일하는 직장인 수요를 충족시킬 이런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환경을 제공해서 이제 공실 위험이 낮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먹자 상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중소형 오피스 사옥이나 이런 사무실들이 즐비해 있어요. 건물 외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북쪽 코너를 끼고 있고, 그리고 이 1조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최대한 그 높은 볼륨을 살려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정말 잘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사선 제한을 받는 부분은 이제 각 층을 테라스로 빼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면적 대비 정말 웅장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 거예요. 이제 본 건물의 토지 면적은 68평, 그리고 연면적은 163평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에요. 보통 이 정도 평수의 건물들은 좀 높게 해봐야 5층 정도까지인데,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층을 더 올려서 커 보이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외장재 같은 경우는 그 스토를 사용하여 깔끔한 느낌을 줬어요. 외장재 같은 경우엔 에너지, 효율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단열재의 두께를 확보했는데, 이 건물이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이거든요. 녹색 건축 인증이 무슨 말이에요? 녹색 건축 인증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그 에너지 성능과 좀 효율이 향상이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향상되면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들이 40%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공과금이나 관리비도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나 이 건물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비용이 절감되니까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주차인데요. 이런 비슷한 규모의 신축 건물은 이제 일반적으로 필로티 주차장 높이가 2.3m에서 2.5m 정도로 설계가 되는데,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2.7m로 훨씬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주차장 층고를 높게 해놓으면 어떤 점이 좋냐? 이게 특히 이제 임차 업종이 예를 들어서 엔터사일 경우, 이럴 때는 대부분 큰 차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벤이나 카니발 같은 그런 차들을, 그래서 그런 다양한 차량 재원에 사용에 좀 문제가 없도록 주차장 천정고를 확보한 거죠. 꽤 높아요. 그래서 현재 그 벤츠 스프린터를 제외한 차량이 모두 주차가 가능해요. 그거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벤츠 스프린터 그 큰 차. 그렇다고 그 차량이 주차가 아예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스프린터 차량을 위한 공간은 별도로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그냥 주차가 깡패입니다. 법정으로는 이제 9대 정도 가능하지만, 추가로 이제 이 공간을 활용을 한다면 최대 11대까지 가능해요. 여러분, 강남에 연면적이 160평 정도 되는 이런 규모에 혹시 주차 10대 이상 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나 이런 주차 대수를 좀 중요하게 보는 업종이 임차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부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로비 같은 경우는 1층 층고가 엄청 높아서 개방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부터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옥상이 어떠신가요? 지금 저기가 선정릉이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기가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보이시죠? 뷰가 너무 좋아요. 확실히 그 층고를 높게 하고 건물을 좀 높게 짓다 보니까 뷰가 다른 꼬마 빌딩에 비해서 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좀 파티도 하고 그러면 되게 좋겠다. 여기 각 층별 층고가 되게 높아요. 여기는 대략 3m 정도? 그리고 테라스. 이 테라스도 각 층별로 있어요. 이렇게 테라스가 가지는 정말 확장성으로 인해서 좀 내부 공간의 이런 공간감도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 분의 이제 생산성이나 창의성, 그런 만족감도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고,
2층에서 4층 같은 경우는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5, 6층은 이제 단독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보이드 공간을 둬가지고 모든 층이 좀 동일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층별로 다른 구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 공간을 사용하는 분 입장에서도 팀 단위의 이런 조직 활동이라든지 뭐 그들 간의 이런 뭐 의사소통, 행동 방식이 좀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드 공간이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높은 층고로 인해서 정말 그 시원한 개방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건축주분께서도 디자인 쪽으로도 그렇고 정말 사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쓴 티가 나죠. 그래서 이 보이드 공간으로 바닥 면적을 위로 올려서 층고를 높임과 동시에 건물의 이제 전체 높이 자체를 높여가지고 독특한 이런 건축물의 모습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팀장님 여기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임차자로 들어오기 적합한 업종이 좀 엔터사나 뭐 이런 갤러리 아니면 뭐 촬영 스튜디오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좀 공간 활용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갤러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작품 전시가 좀 가능하게 이렇게 넓고 높은 벽체 등의 이런 유니크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뭐 작업 공간으로도 괜찮고 쇼룸이 필요한 이런 제조업 같은 게 들어오면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통임대가 사실 뭐 가장 좋겠지만 개별로도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층별로 독립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혹시나 임대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 비용이 총 27억 정도 들었어요. 이게 공부상 연면적은 163평인데 건물에 뭐 테라스 등 이런 사실 면적들은 그 공부상 면적이 안 들어가고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공사용 면적은 185평이에요. 그럼 거의 평당 공사비가 1,40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요즘 공사비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다들 웬만하면 신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밸류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이제는 아예 이런 신축 건물을 찾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신축 건물을 오늘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네, 이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 이 건물에 뭐 임대든 매매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